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만에 큰 폭으로 늘고 2월 제조업 경기 확장세도 예상보다 둔화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6만 2천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건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잠정치 역시 55.2로 집계돼 전월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하며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한편 미국의 주택 재고는 1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달 기존 주택의 거래 실적이 492만 채로 전월보다 0.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은 고용 상황이 호전된 데다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대 고용률이 5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인 20에서 29세 고용률은 58.1%였습니다. 20대 고용률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61.3%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0.0%로 떨어졌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더 하락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청년 고용률 제고가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전력의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로 인한 경영 부담이 매우 위험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한전은 2011년 현재 부채 규모가 50조 3천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LH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최은정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또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었죠.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코스피는 오전 중에 상승 반전을 했고 장중에 2030선 가까이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부터 좀 봐드릴까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1포인트 상승, 코스닥은 4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2월 22일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장, 오늘 시장 흐름 어떤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봐드립니다. 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42포인트, 0.07% 상승한 20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하락 속에 약세로 출발은 했지만 오전 11시를 넘어서면서 상승 반전했고요. 오후 들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보이는 것 역시 지수 상승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3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4.2포인트 상승한 0.6% 상승인데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52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름세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시가 오름세를 타고 있는 점 역시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20전 내린 108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 프로그램 안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에는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코스피가 하루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가 상승 반전한 이유 어디에 있을지 잠시 뒤에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주요한 이슈들 있을 텐데 함께 짚어보는 시간도 갖죠. 자, 이슈 진단 시간에는 SPM의 김형진 대표를 만날 겁니다. 새 정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가 강세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자,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는 어떤 전략에 맞는지도 김형진 대표와 함께 짚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시간에는 제이비스탁의 박영인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2000포인트에서 코스피가 공방을 펼치는데 작년의 고점이었죠. 2050포인트 돌파가 가능할까요? 자, 종목 분석과 함께 포트 전략 짜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7일간의 수입 다이어리 시간에는 박지훈 과장을 연결할 겁니다. 한 주간 어떤 종목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노팁을 주신다고 하는데 투자 포인트 잠시 뒤에 짚겠습니다. 예,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부터 갖겠습니다. 여의도로 갈 텐데요. 오늘은 동양증권 투자분석부의 조병현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약세였는데 국내 증시가 강세 전환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강하게 집계가 되고요. 외국인에 더불어서 특히 기관 매수가 강한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아침에 그 하락해서 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지금 금일 코스피가 상승 반전해서 일단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장중에 어떤 뭐 특별한 이슈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 수급 모두 순매수해주면서 지금 상승세를 좀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쪽에서도 상당히 뭐 양원 흐름이 수급 쪽에서 양원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을 짚어봐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추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부터 짚어볼까요? 예, 앞으로 시장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려면은 뭐 해외 이슈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어저께 또 우리나라나 글로벌 증시 하락을 좀 유발을 했었던 그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아직까지도 그 뚜렷한 해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재정지출 삭감 문제, 그 시캐스라 그러는 문제가 또 하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을 기해 가지고 이탈리아의 총선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씩 좀 자세하게 짚어보게 되면은 우선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관련된 문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1월 FOMC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사실이 어저께 좀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거기 그 충격에 좀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된다 아니면 급격하게 축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 요새 그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위축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전반 미국의 경기 그러니까 미국 주택시장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이것이 또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엔 소비 감소 그리고 기업의 활동 둔화로 이어지는 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 연준에서 그 정책을 철회하기는 상당히 힘든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논의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미국의 시퀘스터 문제, 다음 주까지는 어차피 2월까지는 해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재정지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지금 현안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직까지 또 뚜렷한 합의방에 도출되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그 오바마 측이나 아니면 공화당 측 같은 경우도 이 시퀘스터가 현실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도 적어도 그 협상 시한을 이렇게 재연장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정도에 시퀘스터 문제가 그 난항을 거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소 이렇게 상승 탄력을 눌러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들이 뭐 심각하게 지수를 하방 쪽으로 이끌어줄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문제 그 유럽에서 그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탈리아 총선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몬티 총리랑 그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베르사니 후보가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34%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마리오 몬티 총리 같은 경우는 10% 중반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우려를 하는 거는 기존의 그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다시 한번 정권을 잡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한 30%, 20% 후반에 30%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지금 1위 후보를 바닥 쫓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사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베르사니 후보랑 몬티 전 총리가 현재 뭐 둘이 합치면 40% 이상, 50% 가까운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 정도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수의 어떤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역할은 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지수가 또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이렇게 급하게 돌아서 그런 우려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 쪽에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을 짚어봤고요. 이번엔 국내 쪽으로 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다음 주에도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예, 일반적으로 대선 후보가 이렇게 선출이 되고 그리고 그 전후 기간 동안 뭐 허니문 랠리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상황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지금 어차피 증시의 방향성 자체가 대외 변수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이라는 이벤트가 그렇게 뭐 크게 지수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신정부의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물려 가지고 새로운 어떤 옥석이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 뭐 발표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뭐 종목의 옥석이 갈라지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고 그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그 ICT라는 부분,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융합, 이런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몰캡 연구팀 쪽에서는 새 정부가 지금 또 헬스케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IT와 결합을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또 얼마 전에 갤럭시 S4 헬스케어 서비스 탑재 소식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향후 정부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장 마감 전략을 짜야 할 텐데요. 앞서서 질문 하나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203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었고 작년의 고점이 2057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코스피 예상치 얼마나 보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50포인트대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에서 2050포인트대가 계속해서 지수 상승에 최근 들어서 반복적으로 지수 상당 역할을 좀 해줬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2050대에 안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2050대의 돌파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엔화에 대한 악재,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거를 뚫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저항대를 뚫어준다는 의미는 결국 글로벌 경기 회복에 맞물려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50포인트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3월 중에는 2100선 이상, 한 2120포인트 정도를 저희가 목표치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군요. 자, 이제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들어가서 좀 흔들림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의 FOMC와 관련돼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수급이 완전 이제는 완연하게 플러스 쪽으로, 순매수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좀 불안감을 자극할 만한 변수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큰 흐름 자체는 글로벌 경기는 계속해서 회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배팅들, 그러니까 위험 자산으로의 어떤 자금 흐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라든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염두를 해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은 옆으로 횡보하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줄 개연성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좀 불확실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상승 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라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경기 민감주, 흔히 말하는 저희 IT 쪽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지수가 옆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정책의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는 동양증권 투자분석부의 조병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될 텐데요. 주가는 어떻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SPM의 김형진 대표를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주봉을 보니까 1.5% 코스피가 상승이었고 이번 주에 지금 현재 종가가 맞춰진다면 이번 주도 역시 2% 가까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 주에는 수요일의 상승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장을 이해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긍정적인 흐름은 좀 지속되고 있는데 흔들리는 모습도 종종 장중에는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약간 좀 흔들림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한국 시장이 디커플링의 반작용이 힘이 좀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제 오늘 미국 시장 쪽이나 글로벌 시장은 많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이 상승 요인들 이렇게 강할 수가 있었던 그 요인이 무엇이었나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자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 강세 요인을 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2월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그 악재 강도가 약화되는 그런 큰 흐름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중기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면서 투자 심리가 완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G20 재무장관 회담 이후로 엔화의 흐름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글로벌 환경 요인의 악재 요인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죠. 실제로 이제 추가적인 절하가 나와도 그 부담이 상당 부분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번 주에는 실질적으로 엔화가 별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어진 상태다. 그리고 꼭 악재는 시장에 반영이 됐고 추가적으로 악재가 반영이 되는 그런 강도는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국내 정책에 단절이 되는 흐름도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부터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환율까지도 이제 코멘트를 하기 시작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진입을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일정 거리를 두는 코멘트를 날리기도 했기 때문에 립 서비스 차원으로 해서 가능한 움직임인데 그동안에 이제 정책이 단절됐다 이런 부작용이 일단락되면서 시장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됐다, 작동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국내 기업들의 수익 악화되는 모습들, 지난 4분기 실적 시즌 때 안 좋은 흐름이 이 1분기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드렸었는데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건 1분기 기업 실적이 안 좋아도 턴어라운드는 가능하다 이거였었죠. 주가 역시 환경이 약간 변화가 되면은 이런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에서는 강하게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이번 주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악재 완화되는 분위기하고 국내 정책이 재건되는 분위기에서 상승의 계기를 마련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런 주변 환경의 완화가 실질적인 펀더멘탈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이러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경기의 디커플링 이 모습이 이제는 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중기적으로 시각 전환될 수 있다. 결국 우리도 동조화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새로운 정책에 대한 흐름 변화는 좀 더 세밀하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임기 1, 2년 차에 증시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 같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다음 주도 좀 긍정적인 영향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긍정적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특히나 이제 새 정부 출범한 그런 국내 요인은 긍정적인 요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환율이나 이런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선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종종 있었죠. 최근에 공약에서 거론됐었던 이 경제 민주화 흐름의 훼손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좀 들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2,000포인트를 넘어설 때 주도주가 IT하고 자동차였고 그 당시에 환율을 거론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대통령 당선자 쪽 그 경제 관련한 그런 인사들의 코멘트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 쪽으로 다시 돌아서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외적으로도 볼 수 있고 국내적으로도 볼 수 있는 하나의 립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대외적으로는 좀 경계 심리를 내보이는 그런 것이고 국내용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 개입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균형이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정책의 표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장 위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 하나의 코멘트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향후를 좀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가 워낙에 많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 내부적으로 놓고 봐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실 좀 걸림돌로 작용될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북돋아주는 그런 작용도 좀 필요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장 내외적으로 안팎으로 좀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의 문제나 이 환율의 정책의 시행 이것이 이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텐데 정책적인 수혜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 재정의 집행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다음 주부터는 더 확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경기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시장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새로운 시작이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업종까지도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융주 쪽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4분기부터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좀 건설 쪽이 연초에 좀 꿈틀거렸었고요. 최근의 흐름, 어제 오늘 좀 본다면 스마트 그리드나 아니면 제약이나 바이오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움직임. 결국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시장 내부적으로 이미 시작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외적으로는 호황제가 복합적이어서 증시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치적 이슈가 오늘도 흔들었고 어제도 흔들었었죠. 미국 쪽에서 난데없는 QE 종료 이런 얘기 결국 출구 전략으로 이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좀 생소하기도 하거니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거론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막 살아나는 그런 지표를 보면서 시장이 그런 안심하는 상황에서 너무 뜬금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버텨내고 있고 확대해서 그걸 경계하는 그런 모습도 동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건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자산시장을 놓고 보면은 원유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 상품시장까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이 민감하게 접근하는 문제가 이 QE 문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쉽게 거론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 쉽게 거론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악재성 재료로 작용이 되는 거는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장중에 버냉키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그러니까 이런 QE 종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의 코멘트를 한번 날려줬기 때문에 시장을 안심시키는 데 큰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강도를 놓고 보거나 버냉키 의장의 간접적인 그런 코멘트를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이런 QE 종료 같은 그런 좀 큰 흐름의 물길이 방향이 바뀌는 그런 모습은 아직 좀 이르겠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이러한 정치적인 면하고 연관돼 가지고 보면은 시퀘스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을 전체적으로 바꾼다 그러기에는 아직은 좀 시점이 이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예상이 되면서도 무조건 주식 매수를 좀 강하게 외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정치적인 변동성 요인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제 지표 흐름이 아마 이 월 말과 월 초 이쪽에서는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많이 지켜보는 경기 선행 지수나 미국 쪽의 제조업 지수나 중국의 PMI 지수 같은 그런 관련 지표들이 계속 집중돼 있는 그런 월말 월초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결국 기존의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지표 흐름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경제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나면 경제적인 쪽에서는 미국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치적 이슈가 좀 툭툭 던져주는 그런 흔들림만 주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장 쪽으로 계속 긍정적인 영향이고 미국보다 좀 더 이제 강한 영향을 최근에 주고 있는 중국의 영향이 궁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특히나 이 춘절 효과를 주면서 한국 경제나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죠. 춘절 이후에는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죠. 그것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그랬었고 지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 춘절 이전에 경제적인 흐름이 선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상대적으로 좀 불안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중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재 이 재고 조정의 흐름을 좀 감안을 해준다면은 중국의 흐름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전 분기보다 이번 분기가 더 안 좋아지거나 춘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이나 그 이후로 좀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으로 좀 지표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춘절로 인한 기저효과에 대해서 한번 우려를 생각을 해볼 때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불안감은 이 전분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아니면 춘절을 중심으로 한 바로 직전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한 흐름은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분기가 글로벌 경기가 작년 이맘때 같은 기간보다는 상당히 좀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흐름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중국의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안정감 있게 흘러갈 것이다. 결국 춘절을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은 많이 덜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중국 관련한 소재 섹터에 대한 접근은 강한 매수보다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좀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재주의 접근하는 그런 패턴에 있어서는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시점이 좀 틀리게, 그러니까 상승의 시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그 관점이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주도주 쪽에서의 움직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분할 매수 쪽에서의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다음 주에도 역시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둔 김형진 대표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긍정적인 관점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2,000포인트 도달하면은 추가했었던 현금들을 추가했었던 주식들을 현금화해서 현금 비중을 50%까지 늘려보자. 2,000포인트대에서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새 정부 출범하고 더불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화는 약간 좀 웨이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한번 판단의 근거를 놓고 봤을 땐 5일 이동평균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그런 시점에서 현금을 한 50% 늘리는 그런 결정을 다시 한번 내려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시기적으로 한번 이 현금화를 한번 따져본다면 만약에 월요일 정도께 추가적인 상승, 결국 대통령 취임식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그 정도께서는 한 번 정도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보지 않을까, 현금 한 40%까지 늘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주식은 언제 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발 변동성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줄 때 그때를 기회로 주식을 좀 담는, 주식 비중을 증가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머릿속에 정리가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SPM의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를 노려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장 마감 전략자고요. 다음 주 일정 보고 전략 짜는 시간까지 갖겠습니다.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장 특징부터 좀 짚어볼게요. 오늘장 특징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예. 여전히 이제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우려에 대한 이런 모습들의 증시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중단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우려 때문에 뉴욕 증시는 이틀 동안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 완화 정책을 좀 중단하겠다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나 양적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좀 우려해서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 국면에 이제 막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종료의 가능성이 그렇게 이 조기 종료로 인해서 그 경기에 대한 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 모멘텀이 될까? 과연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건 지금 섣부르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종료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지수를 이제 좀 보시면 2000선에서 좀 조정은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좀 증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조정은 있겠지만 계속 상승 모멘텀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상으로도 보셔도 저점을 저점 이어보시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적인 5일선에서도 위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 탄력 유효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너무 공포감을 가지고 증시를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 하락폭이 크지는 않고요. 장마감 3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예. 지금 코스피가 2000선에서 좀 공방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선에서 이제 발목이 잡히는 이유가 하나로 이제 예를 들면 투신의 매도가 조금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2000선 부분에서 레버 카운트라든지 펀드 환매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상 2000선에서 2050선까지 좀 이렇게 계속 움직임을 보이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특히 기관의 움직임도 좋은데 특히 이제 연기금의 매수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서 좀 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동안 이제 뱅가드 펀드 물량 출회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좀 종목들이 안 좋지 않나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3월 말경에 이제 이런 뱅가드 펀드 물량이 50% 정도가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물도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고 지금 외국인과 연기금 그리고 연기금 중에서도 국외 이제 펀드에서도 많이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은 지금 한 1980선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고 지금 오늘도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을 조금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거래 규모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좀 거래량이 없어서 2000선에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난 수요일 작년 8월 이후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한 2만 8억 중 이제 거래량이 마른 상태에서 다시 거래량이 그 다음날 터지면서 1900선을 바닥을 찍고 다시 2000선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선이 조금 바닥이 되지 않나 단기적인 바닥이 돼서 2000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이제 그동안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반대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지금 글로벌 키 맞추기 장세를 보여주면서 해외와는 좀 다른 디커플링 장세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러한 이제 관심주들 제가 아까 외인과 연기금이 좀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중에서 좀 많이 매수를 해주는 업종들을 보면 IT나 자동차주들을 많이 매수를 해주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서 앞으로도 좀 이런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또 이제 2월 25일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좀 관심 가져봐야 될 게 새 정부가 이제 정책을 이제 내놓으면서 그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을 많이 여기저기서 내놓고 있는데 너무 이제 수혜주에 대한 몰려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조금 견인을 해 나갈 수 있는 육성 가능한 이런 기업들의 조금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 지금 2050선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려면 거래량 동반과 함께 외국인의 이제 적극적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와 줘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지금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은 있지만 좀 이쪽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까지는 조금 혼란적인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조금 지나고 나서 좀 종목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매수해주는 그런 시점,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망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매수에 좀 가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슈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일정부터 간단하게 좀 봐주시겠어요? 다음 주에는 굉장히 예. 일정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일에서 28일까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있고, 그리고 지금 24일에서 25일까지는 이탈리아 총선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3월 1일에는 시퀘스터가 이제 합의 가능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예,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읽기 들어갑니다.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증시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각을 구성해서 여러 정책들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로드맵이 다 나온 상황입니다.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지난 신정부 출범 시에도 이제 증시 흐름을 보면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세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제가 아까 이제 정책 테마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을 좀 살펴드리자면 ICT 융합 관련주들이나 문화 콘텐츠 관련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탈리아 총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불안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탈리아 총선이 조금 이제 또 유럽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베를루스코니가 조금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가격 0.4% 세금을 내는 걸 또 폐지를 한다고 하고, 그동안 걷었던 이제 세금을 현금으로 준다고 하고, 이런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지지도를 좀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크게 변동을 주지 않을 것으로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제 지금 어떤 총리가 당선이 될 것인지 이런 건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안 될 텐데 다음 주에 주요 일정이 또 있죠. 네네. 예. 지금 시퀘스트가 여러 가지 이제 증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금요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1,090억이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갑자기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감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경기 회복을 막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목이 또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타임을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합의들을 좀 긍정적으로 도출을 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일정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요. 개최가 됩니다. IT주에 영향 있겠습니까? 네, IT주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자동차주와 이제 IT 관련주들이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좀 부품주들이나 장비주들은 그 투자 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율 문제로 인해서 많이 바닥을 조금 확인을 했던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부터는 좀 대기업들도 지금 투자 지원에 대해서 다시 확대세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지금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예.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 후속작도 발표를 하고, LG에서도 옵티머스 G 프로도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또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화웨이도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멘텀으로 좀 IT 관련주들이 한동안은 3, 4월 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는 애플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영인 전문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조근조근 차근차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투자도 그렇게 잘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떤 종목 포트에 담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까 IT 관련주들, 특히 장비나 부품주들이 좀 바닥을 확인하는 종목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중에서 좀 두각을 보일 수 있는 ICD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ICD는 아몰레드 시각장비 기술력 1위 기업인데요. 우선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고 설명해 드리면, ICD가 그동안
상장했을 때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그 투자 지원 영향으로 계속적인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저점을 계속 낮춰가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121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실려주면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AM OLED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좀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영향으로 이 종목도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주봉상으로도 지금 20주선에서 60주선까지 한번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거래량 실리면서 지금 5월선 돌파하는 지금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승 탄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매수가는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12,500원에서 12,800원 이 부근을 매수가로 정해드리고 예.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인 1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저희가 최근에 조금 높은 고가를 찍었던 15,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비중은 전체 포트의 한 40%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인 전문가 오늘 처음으로 주신 종목이 ICD인데 비중이 40%십니다. 처음으로 최초로 공개되는 포트폴리오 보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예, 지금 함께 하신 분은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일주일간 수익을 내서 대결을 펼치는 시간이죠.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전문가께서 왕관을 쓰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지금 결과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왕관 쓰신 분 1등은요. 예, 박현상 전문가시군요. 인프라웨어를 가지고 5.4% 한 주간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모두 플러스권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종목 주셨던 박준 전문가 비상교육이 하루 만에 무려 3.5%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전진우 팀장님, 우리 ENL 역시 1.4% 수익, 이정복 전문가, 이기택 전문가 모두 수익권 냈습니다. 자, 오늘 1위 기록하신 분, 예, 전화 연결해봐야겠죠. 박현상 대리 전화로 연결할 겁니다. 위너가 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동양증권 부평 지점입니다. 소개가 늦었네요. 박현상 대리님, 예. 인프라웨어가 한 주 만에 5.4% 수익이 났는데 목표가 도달이 이제 코앞에 왔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목표가는 오늘 12,000원에서 한 200원 정도 빠진 가격까지는 고가를 쳤었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일단은 조금은 일단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인프라웨어라는 한 가지 주식보다는 좀 시장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025포인트, 거의 2030포인트까지 갔었던 거래소 주식이 지금 마이너스 1포인트까지 떨어지면 2013포인트까지 빠지고 있고요. 선물이 빠지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서 좀 윗꼬리를 달고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꽤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2시 42분의 시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프레어 주식 같은 경우는 갤럭시 S4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수급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죠. 수급이 지난번 추천드릴 때는 짱거리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고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과 수급이 같이 접목이 돼서 최근 시장 상승과 함께 같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12,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약간은 분기점에 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급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정 부분은 비중을 축소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수익난 종목들이 있으면은 일단 10%에서 20%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이 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대세 상승기에 들어설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최근에 외국인 선물 들어온 모습들 자체가 지나치게 확 들어온 모습, 즉
대량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거래소가 빠지면은 최근에 경향이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을 판단하고 일단은 보시되 일정 부분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인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멘텀이라든지 수급이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 지금 26,000주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투신에서 7,000주, 연기금에서 2,000주, 기타 국가에서 2만 주 정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하셔서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한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종목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인프라이어 이렇게 좋은데 한 주간 전화 연결을 잘 못했었던 게 그놈의 파인 디지털 때문이었어요. 박현상 대리님. 예. 월요일에 종목 주실 거죠? 예.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오늘 종목 주실 분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입니다. 박지훈 과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지훈 과장님 비상교육을 주셨었고 현재 3.5% 수익 중입니다. 예, 2등이세요. 왕관을 네. 은색으로 드릴게요. AS 좀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뭐 홀딩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 뭐 BW에 대한 조회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일단은 공시를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서 제 판단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확정된 사항이 없어서 다만 이제 신규 자금 조달에 대한 검토는 좀 하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가지 않겠느냐 해서 뭐 일단 주가에 대한 재고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할 거를 보여지고요. 일단 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이지 않겠냐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시했던 뭐 충분히 뭐 한 15,000원, 16,000원 단 단계적인 어떤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고 다만 그 정도 그렇게 된다면 신고가를 경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BW 어떤 뭐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일단은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조금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발목을 잡는 어떤 팩트가 나온다라면 당연히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지만 아직 그 전까지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비상격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실적 베이스로 좀 쳐다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관 수급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거는 좀 잠시 장 끝나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까지는 일단 홀딩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상교육 함께 사셨던 분들 16,000원까지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종가에 들어가서 한 주간 수익 낼 만한 종목을 받아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개별주 접근을 좀 다시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종목은 이노칩인데요. 이노칩이요? 개별주들이 실적 턴어라운드하는 개념이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죠. 실적 베이스가 좀 좋게 달라진다라는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턴어라운드 개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랫동안 이 특정 종목을 갖고 있었다가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되는 측면에서 아니면 그것이 해소된 측면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후자 쪽에 일단 접근해서 일단 이노칩을 좀 바라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은 뭐 일단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 회사는 이노칩 자체가 칩 베리스터라든지 뭐 ESD 필터가 기본적으로는 핸드폰 부품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주파수 노이즈도 제거하고 뭐 정전기 방지 우리가 보통 ESD라고 하는데 뭐 그런 필터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긴 한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 중국 중심을 실적에서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일단 출하량이 아무래도 좀 상당히 증가를 좀 할 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사이드로 좀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막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250개 달성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시총이 한 1,900 정도거든요. 상당히 좀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 한번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추정이 한 PER이 7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평가 매력도 좀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오버행 물량이 일단 막바지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오늘은 다소 뭐 약세를 아침 대비 좀 약세이긴 하지만 충분히 다음 주부터 좀 큰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 목표는 일단 15,000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고점입니다. 작년 12월에 찍었던 가격인데 그 가격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판단되고요. 손절 라인은 12,000원 라인입니다. 121선까지 있는 거를까지 일단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HMC 투자증권 시야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자, 1부 순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약세 전환이 됐는데 장중에 2030포인트 가까이 갔다가 지금 2010입니다. 장중 변동성이 큰 하루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1.6% 빠지거든요. 시장이 이 정도 받쳐준다는 건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고 중소형주에서도 오늘은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장 마감을 1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부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